지난해 김 씨는 뉴스를 보다 당황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자신의 집값과 무슨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집에 살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김 씨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기본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1년 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중년이라도 부동산 시장의 기본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해하기, 그리고 중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합니다. 경제 용어가 난무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중년들은 어렵게 느낍니다. 평생 집에 살았지만 시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평생 모은 재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첫 번째 기본 지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박 씨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박 씨는 궁금했습니다. 왜 집값이 오르고 내릴까? 박 씨는 간단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공급은 파는 집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이 오릅니다. 경쟁이 생기니까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값이 내립니다.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박 씨는 이해했습니다.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동네를 봤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공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예상했습니다.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겠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 씨는 기본 원리로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가? 사려는 사람이 많은가? 기본 원리로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지식은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입니다. 이 씨는 이것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리와 집값이 무슨 관계인데? 이 씨는 배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돈으로 덜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어듭니다.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 이자가 내려갑니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으로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해했습니다.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금리를 주목하십시오. 오르는가 내리는가. 기본적인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물론 금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기본 지식은 정책의 영향입니다. 정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정 씨는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정 씨는 대출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 씨는 배웠습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대출 규제, 세금 정책, 분양 가격 규제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정책이 바뀌면 시장도 바뀝니다. 정 씨는 이제 정책 뉴스에 주목합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 씨는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기본적인 영향을. 정책 뉴스를 주목하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파악하십시오. 규제가 강화되는가, 완화되는가. 네 번째 기본 지식은 지역별 차이입니다. 최 씨는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최 씨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국 집값 상승이라는 제목.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오르겠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최 씨 동네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최 씨는 배웠습니다. 전국 평균은 의미 없다는 것을,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요가 다르고 공급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최 씨는 이제 자신의 지역을 봅니다. 전국 뉴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개발이 있는가? 교통이 좋아지는가? 학교는 어떤가? 최 씨는 자신의 지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주목하십시오. 전국 평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네의 특성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 지식은 시장 사이클의 존재입니다. 강 씨는 이것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강 씨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그랬으니까. 강 씨는 고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습니다.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강 씨는 배웠습니다.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오르는 시기, 정체되는 시기, 내리는 시기, 바닥인 시기, 반복된다는 것을. 영원히 오르지도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 씨는 이해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이클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점에서 조심하고 저점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이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시장을 존중하십시오. 6번째 기본 지식은 용어의 이해입니다. 송 씨는 이것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송 씨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실거래가, 호가, 증여세, 양도세, 전세 보증금, 용어가 낯설었습니다. 송 씨는 기본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 호가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 증여세는 남에게 줄 때 내는 세금,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 송 씨는 하나씩 배웠습니다. 송 씨는 이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송 씨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용어를 공부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인터넷에 검색하십시오. 쉽게 설명한 자료가 많습니다. 7번째 기본 지식은 정보의 출처입니다. 안 씨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모든 정보를 똑같이 믿었습니다. 뉴스, 유튜브, 친구 이야기. 하지만 정보마다 신뢰도가 다릅니다. 안 씨는 배웠습니다. 공식 통계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정부 발표, 한국부동산원 자료, 이런 것들. 다음은 전문가 의견. 하지만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것.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문과 카더라. 안 씨는 정보를 걸러냅니다. 출처를 확인합니다. 여러 정보를 비교합니다. 안 씨는 더 이상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똑같이 믿지 마십시오. 공식 통계를 우선하십시오. 소문은 의심하십시오. 8번째 기본 지식은 세금의 기본입니다. 임 씨는 이것을 몰라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임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임 씨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임 씨는 배웠습니다. 집을 팔면 세금을 낸다는 것을. 차익에 대해. 세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유기간, 주택수, 거주 여부.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임 씨는 이제 결정하기 전에 세금을 확인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미리 계산합니다. 임 씨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세금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기본을 아십시오. 팔 때, 살 때, 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세금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9번째 기본 지식은 대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씨는 대출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한 씨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더 크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한 씨는 힘들었습니다. 한 씨는 배웠습니다. 대출은 빚이라는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자를 낸다는 것을, 많이 받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것을. 한 씨는 이제 신중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습니다. 대출을 이해하십시오. 빚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를 계산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 기본 지식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배 씨는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배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전문가도 틀린다는 것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 씨는 겸손해졌습니다. 시장 앞에서. 예측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예측은 전문가에게도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 지식은 이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 정책, 지역별 차이, 시장 사이클, 전문 용어, 정보의 출처, 세금, 대출,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것을 이해하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만 알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본을 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상담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